네, 진사로입니다. 49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개화당이 가당시 발표한 개혁정강의 일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개화당, 그 다음에 개혁정강이라는 데서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하자.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 권리를 제정하자.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갑신정변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는 개혁정강 14개조 중에 일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갑신정변은 이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이제 실패로 끝이 나죠. 그 이후에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한성조약 체결되었다 이거죠. 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라는 거는 통리기무아문에서 추진한 개화정책이에요.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 두 곳의 항구는 원산과 인천이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 가가지고 그 강계 그 신식 무기 제조를 배워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기기창이 설립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아문 설치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중심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가마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구 러시아 공사관 나왔고 그 다음에 손탁 호텔 터, 중명전, 석조전, 환구단 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정답을 먼저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환구단 터, 요거는 이 환구단은 이제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한제국의 그 수립이 선포가 되고 황제 즉위가 거행됐다라는 이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구단은 그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 구 러시아 공사관 하면 이건 이제 뭐 아관파천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선지 1번에 보면은 이모군란 때 99년에 습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이 아니고 일본 공사관이고, 그 다음에 선해청도 습격을 했어요. 월급을 못 받아서 군란이 일어난 거니까 월급 주는 기관 선해청도 습격을 한 거죠.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요게 지금 나가 아니고요, 라에 나와 있는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데가 석조전입니다. 그 다음에 은세계나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요거는 그 원각사라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 맞지 않고 이 중명전은 요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지금도 이 중명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뒷골이 확 땡깁니다. 거기 1층에 보면은 일본의 정권 대시들과 우리나라의 그 을사 5적 있죠. 이완용, 이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5인간이 마주보고 쫙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순간을 재현해 놨는데 바로 열받습니다. 그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고, 일본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곳은 이 경복궁에 이 건천궁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고부 군수 조병갑이 부임하여 학정을 행하니 가는 그 무리를 이끌고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눠줬다. 광군을 급하고 행군하에 들어가니 전라감사는 도망했다. 자, 피구와 공모자, 손아중 등이 자백한 공초 증거에 근거한 것이니 이에 피고 가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쭉 읽다 보시면 이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요 가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총괄하셨던 분,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자, 요 전봉준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뭐 설마 이 전봉준 장군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지에서도 그걸 찾으면 됩니다. 우금치 전투 2번이 정답이에요. 일본군 및 광군에 맞서 싸웠다. 이때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제 총지휘하셨는데 여기서 패하고 결국은 이제 이분이 잡혀가지고 수도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께서 돌아가셨던 그 현장이 지금도 그 서울 종로 2가 종강역 앞에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어요. 자,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을미의병.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 신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최시영 선생입니다.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 의사. 지금 2025년 7월인데 녹화하는 날이요. 지금 대통령 이름하고 같죠. 한자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이재명 의사께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완용을 칼로 막 찌르셨어요. 근데 이 이완용이 죽을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당시에 우리나라 첫 번째 흉부외과 수술이 이루어져서 이완용을 살려냅니다. 당시 이 수술을 집도했던 일본인 의사와 일본의 흉부외과 기술이 10년만 늦어졌어도 이완용은 자리에서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신 분, 정미의병 때 총지휘관이셨던 허위 이인영 같은 분이 이제 여기에 꼽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력으로 일본이 청해 랴오둥 반도를 반환했다는 소식 들었는가? 들었네.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 간섭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삼국 간섭이라고 불러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압력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도한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랴오둥 반도가 그 요동 반도죠.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이 요동 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받았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야 일본 네가 뭔데 요동 반도 나가 해가지고 일본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안 이제 분들이 지금 대화를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알고서 러시아랑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명성황후예요. 그래서 시해한 거죠. 그 경복궁, 권천궁 거기서 을미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이 고종을 협박해서 추진한 개혁이 을미개혁이에요. 거기서 뭐 단발령 시행되고 뭐 태양력이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됐다. 이게 이제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이죠. 을미개혁. 그러니까 여기 대화 이후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조청상민 수육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에 의한 영향이에요. 자,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한 거는 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궁극기무처를 설치한 것도 1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되죠. 자, 영국이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검은도를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연도로 따지자면 1885. 근데 이제 그보다는 뭐 갑신정변 직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해산명령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해가지고 정부가 우리 협회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뭐요? 요구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만민공동회겠죠.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그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면서 특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까지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헌의육조를 채택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추원의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어요. 입헌군주제라든지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그게 선지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독립협회랑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 이제 이거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그 보안회에서 했던 일이 3번에 있어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거랑 많이 혼동이 되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성학교와 오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 그 다음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한 곳은 대한자강회. 그리고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거는 뭐 단체로 보자면 국채보상 기성회. 주도한 단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36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한성 전기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개통된 이후 도입된 근대 분물에 대하여 말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차가 도입된 시기는 그냥 간단히 보면 광무개혁 때쯤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는 전신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1880년대에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전차 이런 것들은 광무개혁 시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철도 같은 경우에도 경인선이 이제 광무개혁 시기쯤부터 시작이 돼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러일 전쟁 시기쯤에 경부선, 뭐 그 뒤에 경의선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요 이후에 도입된 문물이기 때문에 경부선 완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문국이 세워졌다거나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한성주보의 발행, 유경공원 설립, 요 2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전부 18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광무개혁은 1890년대 말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9번 신차물 원칙으로 추진된 개혁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상공학교는 그렇다 쳐도 양전 사업에 지계발급이 나왔네요.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좀 전에 뭐 전차 얘기하면서도 제가 광무개혁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광무개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일 중에 이런 거 말고 또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황제가 군 통수권을 장악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정답 5번입니다.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게 이제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군 통수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이제 1차 가보게요.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는 그 2차 가보기역이에요. 공사 노비를 혁파한 거는 1차 가보기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8도를 23부로 이제 전국 그 체제를 개편한 거, 요거 이제 2차 가보기역이에요. 물론 요 이후에 바로 또 요 23부 체제가 13도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자, 38번 갈게요. 자, 가입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가의 유업위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가가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 헤이그 특사가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여기에 관련된 분은 세 분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자,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는 건데, 그거는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했다라는 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거에 해당하는 분은 결국 이상설 선생님이에요. 요 이준 열사는 요 분은 저기 헤이그에서 순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휘종 의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분은 이제 연해주랑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뭐 서전 서적 같은 것도 이제 세우셨고, 이제 이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했던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연해주 및 북한도에서 계속하여 노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해주 지역에 그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제 그때까지 이제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게 대한광복군 정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상설 선생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몰라도 이제 연해주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요 선지 1번을 정답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이거는 안중근 의사죠.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신 분은 김원봉 선생. 자,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거는 그 인물로 따지자면 이근영, 조병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만 요 숙무학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에요. 멕시코입니다. 에네켄 농장 노동자, 그 다음에 숙무학교의 설립, 요 두 가지가 멕시코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저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신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자, 39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덕원부의 관민이 힘을 합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이 교육기관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래요. 다만 이게 국공립은 아니고 사립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근대학교가 만들어진 거, 이 덕원부가 어디냐면 원산이에요. 이거 알아도 풀 수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로 원산에 있었던 곳,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뭐 심화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기관을 묻는 문제는 1점짜리로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동문학 같은 경우에는 근대학교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비슷한 시기이기는 해요. 다만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어학 관련된 것만 교육했던 어학, 그러니까 통역 관련된 그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간도 지역에 세워졌죠. 자, 그 다음에 뭐 서전 서숙도 마찬가지로 북간도 지역입니다. 요 배제학당은 서울 쪽에 세워졌는데 요거는 그 시험의 선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설립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생, 이제 선교사예요. 요 분이 세우셨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0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여기 뭐 이제 경문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가당시 장리행렬에 모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경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요 가민족운동은 그러니까 순종의 인산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 자, 요 60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요 60만세운동에 관련된 흐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때 요 민족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천도교 쪽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요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사회주의 쪽이 같이 이 만세운동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전에 이 만세운동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회주의 쪽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세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거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60만세운동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민족협동전선,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이제 협동을 하자라는 이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볼까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오가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정의회 선언이 나와요.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의회에서 선언하기를 우리는 민족주의 쪽하고 연대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제 번지면서 결국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죠. 뭐 이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60만세 운동에 관련된 게 이제 선지에 보면 이 3번이 정답이에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그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이게 평양에서 시작돼서 확대된 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고, 이 대구에서 시작된 거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 운동.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것도 3.1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게 여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